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신종 사기 수법에 속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큐싱입니다. QR코드 그리고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 개인정보, 금융정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탈취해가는 신종 사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서 인터넷 주소 URL을 숨겨두고 있는데요. 만약 QR코드를 촬영하고 읽게 된다면 자동으로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다운되는 겁니다. 수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당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가짜 QR코드를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쿠폰을 준다, 가상화폐를 준다, 또 저금리 대출을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짜 QR코드를 유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 악성 앱이 내 휴대폰에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광고판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게 되는데요. 믿을만한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피싱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QR코드는 절대 스캔하시면 안 되고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 등록이나 또는 공유 자전거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가짜 QR코드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신뢰할 만한 QR코드라 하더라도 혹시 덧붙여 있는 가짜 QR코드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연결되는 링크 주소, 올바른 주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QR 접속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 하거나 수상한 앱을 다운해라 이렇게 유도했을 때는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고 수상한 앱이라면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스캔 한번 잘못했다가 내 개인정보, 내 금융정보 모두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큐싱 최근 유행하고 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 주위에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많은 곳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큐싱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죠. 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 사람당 1,700만 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 본 사람들은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700만 원 정도 정말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특징 한번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다. 피해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1억 이상 피해를 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피해 보신 분들 이렇게 고액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피해자 숫자는 감소했다 하더라도 한 번 당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다. 이 내용이 특징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나이별로도 특징이 있는데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나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관 사칭, 검사나 경찰 이런 사칭을 하게 된다면 덜컥 겁부터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20대 이하 정말 많이 기관 사칭, 경찰, 검찰, 정부기관 빙자했을 때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자, 30, 40대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나이입니다. 30, 40대 이 사람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속이는 수법에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 이 돈을 조금 아끼려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대출 받으실 때 또는 더 싼 이자 주겠다 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의심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자, 50대, 60대 이분들은요, 가족이나 지인들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50대, 60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경조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범 50대, 60대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이 많다. 이 내용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스미싱 미끼 문자를 이용한 범행 시도가 급증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정부 기관 사칭인데요. 사기 피해자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 택배, 배송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이런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날아오는 과태료나 범칙금, 택배, 배송,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확인해 봐달라. 또 누군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열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스미싱 미끼 문자를 이용해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거나 악성 앱을 깔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 일단 URL,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무조건 미끼 문자다, 스미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실제 사례, 고액 피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사례입니다. 자, 피해자 A씨인데요.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 카드 신청이 완료되었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본인 신청이 아닐 때는 즉시 문의를 해달라,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떡하니 나와 있는데요. 내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하게 되면 명의가 도용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검찰 직원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 돈 세탁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까 협조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기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1억 3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 사칭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조된 가짜 구속 영장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겁이 나는 사람들은 덜컥 당황해서 이 사기범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만약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면 아예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아닙니다.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 보셔서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대출 빙자형 사례입니다. 대출 빙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대, 40대가 많이 당한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내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은행 직원이다, 자기를 소개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편하게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되면 대부분 경계심을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어려운 대출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놓게 되면 1억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대출을 할 때 거래 실적이 있어야 은행권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돈을 넣고 빼고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기범이 요구한 그대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 12월까지 약 2달 동안 13번 1억 4,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날 갑자기 사기범이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사건이었죠. 피해자는 그때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 있었다, 내가 혹시 내 연락처를 남겼다 한다면 이런 형태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례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사례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보면 서민금융대출 광고 많습니다. 여기에 내 연락처를 남기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 김땡땡 대리, 이렇게 사기범이 전화하게 되는데요. 기존 카드 대출금 3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이 직접 찾아갈 것이다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대출 받을 요량으로 사기범에게 3천만 원을 줘버렸는데요. 3천만 원을 받은 사기범은 기존 카드 대출금 모두 상환되었으니까 추가적으로 1천만 원만 더 입금하게 되면 서민금융대출 실행이 바로 된다, 이래서 모든 돈은 다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천만 원 계좌로 송금해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 필요하다 한다면 기존 은행을 이용하든지 검증된 광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민금융대출 광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을 사칭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깜빡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스미싱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받는 문자입니다. 부친이 사망했다라고 갑자기 문자가 띵동 하고 날아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 주소 접속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내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내 휴대폰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기꾼들은 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전화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심어놓은 악성 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전화를 해도 사기범들에게 전화가 갈 수 있도록 아예 내 전화 자체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정보를 모두 탈취한 사기범은 나 몰래 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계좌에서 9,300만 원을 빼갔다는 실제 스미싱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큐싱, QR코드 함부로 절대 찍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 여기에다가 최근 더욱더 악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각종 스미싱 범죄, 이런 사례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